오늘은 경주 여행 이틀째입니다. 여행은 사계절 어느 때라도 좋지만 하늘도 맑고 날씨도 따뜻한 봄날이 여행하기에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힘차게 경주 여행을 합니다. 이곳은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시대 궁궐유적입니다. 신라의 별궁으로 신라 태자가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동궁과 월지는 주차료가 없지만 입장료가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로 들어갑니다. 신라시대 이곳 동궁에는 수십 채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건물 3채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입니다. 예전 수학여행 왔을 때는 이곳을 안압지라고 불렀는데요. 안압지는 조선시대부터 불렀던 명칭입니다. 조선시대의 폐허가 된 이곳에 기러기와 오리만 날아들어 안압지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 발굴과 역사 고증을 통해서 이곳에 동궁이 있었고 인공호수를 월지라고 불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2011년부터 동궁과 월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호수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호수에는 오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가운데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부에는 동궁과 월지의 모습을 50분의 1로 축소하여 추정하고 제작한 모형이 있습니다. 낮에는 빛이 들어와 모형도가 잘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아주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태자가 거처하였던 동궁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고 호수 안의 섬에는 진귀한 식물과 동물도 길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제일 안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호수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에는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나무 숲도 있고 눈부시게 활짝 피어있는 하얀 벚꽃도 있습니다. 숲길 산책로에서 보는 호수 풍경이 예쁩니다. 사실 이곳은 경주의 야경 명소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다시 이곳에 오기로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산책로를 따라 초록초록한 나무 밑을 걸어갑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앞에도 화려한 불빛이 장사진을 이루고 동궁과 월지 안에도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동궁과 월지의 멋진 야경을 감상합니다. 이곳은 경주시 고왕동에 있는 문항사입니다. 연등이 많이 달려있는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문항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사찰이고 그 유명한 원효대사와 자장율사가 계셨던 사찰입니다. 그런데 몽고 침략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유실되었고 지금은 모전석탑과 일부 사정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탑은 분황사 마당에 있는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고 신라시대 최초로 만들어진 석탑인데요. 탑의 네 모퉁이마다 사자상이 있고 탑의 내면 문에는 금강역사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탑의 크기가 일반 탑과 다르게 상당히 큽니다. 분황사 밖에 있는 단간지주를 보러 갑니다. 아, 이게 두 개다. 분황사 단간지주입니다. 단간지주는 사찰에서 법회 같은 행사를 할 때 사찰 입구에 걸어두는 깃발 달린 장대를 지탱하는 기둥을 단간지주라고 합니다. 분황사 맞은편에 있는 황룡사지 절터에는 노란 유채 꽃밭이 펼쳐져 있고 푸른 청보리밭도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의 일렁이는 보리 물결이 정말 멋있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교동에 있는 계림입니다. 계림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을 간직한 숲입니다. 계림은 첨성대에서 직접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나무가 무성한 저곳이 계림입니다. 김씨의 시조인 알지의 탄생 설화가 전하는 숲이. 계림으로 들어갑니다. 계림은 울창한 느티나무와 왕버들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숲은 신라가 건국될 때부터 있던 숲이고 원래는 시림이라고 하였는데요. 알지가 태어난 후로 계림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김알지의 전설을 보면 신라 탈해왕 4년에 시림 숲 사이에서 다 구는 소리가 들리고 온통 환한 빛으로 가득하였는데 금으로 된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괴짝을 열어보았더니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왕은 그 아이에게 악이라는 뜻의 알지라는 이름을 주었고 금괴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씨성을 주었다고 합니다.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숲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림숲 안쪽에는 내물왕릉이 있습니다. 내물왕도 신라의 왕이고 법적도 많이 있는데 다른 왕릉보다 작아 보여서 마음이 좀 안쓰럽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교동에 있고 계림 바로 옆에 있는 교촌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향교가 있어서 교촌마을이라 부르는데요. 원효 대사와 인연을 맺어 설총을 낳은 신라 요석공주가 살던 요석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촌마을에는 많은 고택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향교입니다. 바로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향교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있었고 이곳에 있던 요석궁의 우물이라고 하는데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아들인 설총이 이 우물물을 마시고 대학자가 되었다고 하여 총명수라 부른다고 합니다. 향교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교촌마을에는 경주 최부자댁 고택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주 최씨의 종가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부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년에 걸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최부자댁 고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나풀사 대문이 잠겨 있습니다. 대문 옆에 있는 안내문을 보니 이 최부자댁은 12대 손 최준 선생이 이 고택을 영남학원에 기증하였고 9시 30분에 대문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최부자댁 고택 옆에는 교동법주 판매장이 있습니다. 교동법주는
조선 숙종 때부터 최부자댁에 전해오는 비주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최부자댁에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교동에 있고 교촌마을 바로 옆에 있는 월정교입니다. 다리 왼쪽에는 신라의 궁궐이 있던 월성이 있고 다리 아래에는 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다리와 문루는 2009년과 2017년에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월정교는 신라 경덕왕 때 건립된 다리입니다. 왕궁이 있던 월성의 서쪽에 있고 남천의 남북쪽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왕궁과 남산을 잇는 교통로이자 화려한 왕궁의 다리라고 합니다. 이 월정교도 경주의 야경 명소입니다. 드디어 어둠이 찾아오고 월정교가 불을 밝혔습니다. 월정교의 야경을 감상합니다. 오늘도 경주에서 아주 즐거운 하루입니다.